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4주 동안 현대 소설 부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3월에 고전시가, 4월에 고전 소설, 5월에 현대시, 6월에 현대 소설, 이렇게 해서 우리 4가지 영역 부분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달 현대 소설 부분 강의인데, 제가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서 영상 부분 강의가 많이 밀려 있죠. 그 강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강의 부분을 제가 길게 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일단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현대 소설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체 강의 부분을 이렇게 하자면 9주 또는 10주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의 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도 영상으로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직강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번갈아 가면서 예를 들면 작년에 다루었던 내용은 이제 그 영상으로 하고, 또 올해 새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직강으로 하고, 매년 번갈아 가면서 현재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을 보면 두 번째 장에 현대소설 기출 유형 및 중요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 강의 부분에서 이 부분도 올려놓을 텐데 1주, 2주 부분이 있죠. 1주, 2주 부분. 2023년 전체를 다 올려놓을 텐데 그 중에 1주, 2주 부분을 골라서 들으면 됩니다. 1주, 2주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23년 1주, 2주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1주차, 그 다음에 순서에서 보면 조금 뒤죽박죽인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순서에서 1920에서 1950년대 사실주의까지, 20년대 50년대 사실주의까지인데 20년대의 사실주의, 30년대 모더니즘, 3, 40년대 모더니즘, 50년대 사실주의까지, 그 다음에 6번부터 50년대 실존주의에서 90년대 작품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직강으로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1주차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설 부분에서도 1주에서는 유파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는 2023년 1주차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3년에 1주차에 했던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데, 그 내용 부분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2024년 1주차, 2024년 2주차, 이게 주차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면 이게 뭐냐 하면 50년대를 기준으로 50년대 이전의 사실주의까지, 그 다음에 6, 7, 8, 9, 10번은 50년대 실존주의에서 90년대 작품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0년대 부분의 경우,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분까지 실존주의에서 90년대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 9번과 10번은 뭐냐 하면, 현대소설 교재에 없는 중요 작품, 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있죠.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 하면 지난해에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책에는 없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강의했는 겁니다. 30년대에서 60년대 김동인의 붉은 산이나 김윤정의 소낙비,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책에 안 실려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70년대 이후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는 작년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제가 최인호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최인호 작품 중에 우리 책에 실려 있는 건 타인의 방입니다. 현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왜냐하면 최인호의 작품이, 원래 이 최인호라는 작가는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하면, 우리가 김성옥이라는 작가와 김성옥이 있죠. 그래서
김성옥이라는 작가, 그 다음에 그 뭐지 병신과 머저리를 쓴 작가가 이청준, 그 두 작가의 약간 뒤편에 위치합니다. 두 작가의 뒤편에 위치해서 이 작가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문인인데 이 작가의 경우 특징이 대중소설, 상투적인 소설 이쪽에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영화로 만들어진 소설 중에 이 작가의 것이 많습니다. 깊고 푸른 밤이라든지 고래사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 작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경우에는 초기 작품 외에는 우리 교과서에 잘 안 실립니다. 왜냐하면 상투성이 너무 강해서, 대중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계인데 조금 초기 작품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게 타인의 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작품보다 타인의 방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인호 뒤에 뭐냐면 윤헌길이라든지 윤헌길 작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면 최인호의 경우라든지 아니면 윤헌길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황석영, 이동하, 이창동, 이문구, 윤헌길, 임철우, 그 다음에 조세희, 그 다음에 김소진, 최윤 등등으로 해서 70년대 이후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에 다루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제 제가 뭐냐 하면 책에 있는 작품 외에도 이런 부분들은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완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 2024년 3주차 4주차에 그 강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보면 조금은 한편으로 중요하긴 한데 책에 실려 있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은 주변적인 내용 그리고 혹시 이 부분의 경우 다시 또 살펴봐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뭔가 앞에서 1주차 부분이 있죠. 1주차에는 소설 강의 계획 유파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강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2주차가 그 맨 아래 표에서 보면 2번에 있는 부분과 좀 겹칩니다. 그게 2023년 1주차 부분인데 왜냐하면 소설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파의 특징을 미리 알고 그렇게 접근할 때 우리가 소설에 대해서 더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주 부분의 경우는 건너뛰어서 2주는 바로 우리가 음영에서 하면 그 사이에 2번, 3번, 4번, 5번 이게 대체로 20년대 우리가 보면 20년대에서 30년대, 40년대 대체로 지금 현재 우리 작품에서 보면 시험에 나오는 것이 과거에는 30년대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이후의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에서 보면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13쪽에 보면 13쪽에 지금까지 쭉 나왔던 작가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선의 경우, 최인호의 경우 그래서 이범선 여러분이 아마 작년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범선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작년에 오상원의 유예, 이무영의 제1과 제1장, 작년 모범동화의 경우에는 이게 책에 아직 안 실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소설의 경우 대부분 다루었던 부분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이범선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문제풀이뿐만 아니고 실제 작품을 다루면서도 이범선의 오발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꼭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작년에 나왔고 이것은
모의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보면 중요한 작가 부분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해서 대체로 적중했던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부분을 제시했고, 뒤로 넘어가면 15쪽에 있습니다. 현대소설 강의에서 다룰 주요 내용이다 라고 할 때, 강의에서 다룰 주요 내용, 대체로 15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처음에 다루는 것이 뭐냐 하면 공부하는 방법 부분과 그 다음 소설의 유형에서 우리가 소설과 관련지어서 유파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계몽주의, 이상적 경향주의, 유미주의, 사실주의, 그리고 모더니즘 소설, 그 경향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뒤에 소설 부분도 대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주의와 그 다음에 모더니즘 소설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1주차 부분은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유파 특징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자료에서 보면 2, 3, 4, 5로 이어지는 그 부분들은 대체로 50년대 부분에서 50년대 사실주의, 기타 소설, 순수 소설까지 16쪽에 있습니다. 50년대를 보면 사실주의, 그 다음에 기타에 해당되는 이 부분까지가 있고, 순수 소설은 거기에 있는 부분으로 황순원, 김동리가 이미 앞쪽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50년대 실존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50년대 실존주의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창섭, 오상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래로 이어지는 실존주의 계열의 작품들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해서 90년대까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쭉 이어져서 여기 자료에서 보면 16쪽에 있는 부분과 17쪽에 있는 내용, 이 부분이 주로 이제 강의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앞에 있는 부분은 영상으로 다루어지고 뒤에 책에 안 실려 있는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작년 여기 이 부분에 실려 있는 부분들은 영상으로 다루어지고,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 책에 실려 있는 부분 중에 이제 50년대의 실존주의 이후 내용과 60년대 7, 80년대 주요 작품 등이 여기에서 다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출제 빈도를 보면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년대 부분 소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30년대 소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대체로 지금은 근데 30년대 소설과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의 그 소설들을 보면 나온 빈도가 거의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비슷해져서 예를 들면 지금 2024년의 경우 오발탄, 그 다음에 2024년에 최인의 모범동화 이런 부분이 있었죠. 2023년에는 우리가 그 5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의 부분 30년대 부분에서 한 문제, 제1과 제1장, 50년대 이후에서 유예에서 한 문제, 또 2022년에 보면 잔인한 도시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청준의 작품 잔인한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또 2021년에는 관촌수필 이렇게 해서 대체로 30년대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그 뒤의 소설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는 50년대 이후의 소설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비중이, 예전에는 30년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비중이 조정되어서 최근 경우를 보면 대체로 50년대 이후 작품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강의 부분 앞쪽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2페이지에 표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20년대에서 30년대, 40년대, 50년대 사실주의까지 이 부분에서 대체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50년대 부분으로 실존주의,
의해서 쭉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오거나 한 작품이 나오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은 배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두 가지 다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부분이 여기 있는 형태대로 이어진다. 2025년 강의가 이렇게 짜여서 이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에 어느 부분이 해당된다라는 것을 밝혀 놓았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순서가 20년대 우리 소설이 나타나던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50년대 사실주의까지가 5번이고 그 다음 6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해서 강의가 이어진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2023년에 보면 있는 부분이 오늘 하는 내용과 거의 2023년 1주 강의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부분은 소설 강의 계획,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유파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강의 이렇게 해서 2023년 1주 강의도 열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작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내용 부분에서는 뭐냐면 유파 쪽을 좀 강조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원래 모더니즘이 그 부분에서 보자면 2024년에서 대체로 이 부분이 2주 강의 부분에서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데 사실주의 계열과 모더니즘 계열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사실주의 특징이 무엇이다, 모더니즘 특징이 무엇이다 이걸 미리 알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하면서 사실주의 계열, 모더니즘 계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그 부분이 좀 안 다가오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주의, 모더니즘이라고 할 때 제시되는 부분이 소설에서는 그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잘 따라오면 이런 부분이 모더니즘 계열 소설이구나, 이런 부분이 사실주의 계열 소설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90년대를 지나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를 지나면 사실주의 계열과 모더니즘 계열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되는 형태로 이어진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가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현대소설 기출문제 유형, 현대소설 관련 배경 지식과 관련되는 문제, 문학사 관련, 그 다음에 기본 갈래. 최근에 보면 문학사 관련 문제가 조금 적어졌습니다. 2020년 이후에 조금 적어졌는데 이 부분이 출제자가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사는 그래도 항상 기본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문학사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파와 관련되는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후에 안 나왔는데 2020년 부분에서 그 부분 뒤에는 안 나왔는데 언제든지 이 부분도 또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다시 다뤄야 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관련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맥락, 그 작품에 나타난 시대 사회 배경, 이 부분은 늘 중요합니다. 작년 문제 2024, 2023, 2022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이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문학사 부분도 함께 공부를 해야 하고, 또 현대소설의 경우 사회문화적 맥락,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회문화적 맥락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소설입니다. 우리가 시보다도 소설의 시대 배경, 사회문화 맥락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 작품 분석 부분에서 보면 소설의 주제나 정서에 해당되는 것, 소설의 구성에 해당되는 것, 지난해는 소설
주제 정서와 관련지어 예를 들면 제1과 제1장이나 오상원의 유예 부분은 구성 이 부분이 나왔다면 작년에는 두 문제 다 소설의 인물과 관련되는 부분 인물과 관련되면서도 사회문화 맥락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물이라고 할 때 인물 특징에서 인물 및 인물의 상황이 어떠한가 인물의 대응 방법 태도가 어떠한가 등등으로 이렇게 해서 작년에 보면 이범선의 오발탄 인물이 중시하는 가치가 드러난 단어를 찾고 밑줄의 의미를 밝혔다든지 인물의 역할 찾기 또 모범 동화 부분의 강시 인물의 욕망 및 강시의 자아가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 인물의 특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물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 또 소년의 반성 행위 및 그것의 원인이 뭔가라고 할 때 이런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소설 구성과 관련되는 부분 사건 구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2022년까지 나왔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보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설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가 어떤 유형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13쪽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쭉 시험에 나왔던 작가들을 쭉 나열해서 어떤 작품이 나왔다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최근 작품들 부분에서 최근 작품에서 보면 거의 작년에는 둘 다 50년대 이후 그 다음에 2023년은 3, 4번인데 하나는 30년대 하나는 50년대 그 다음 5,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준의 복덕방 30년대 잔인한 도시 60년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7, 8번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9번 10번 2020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대체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에 다룰 주요 작품이다 주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따라서 강의가 대체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빼고는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앞쪽에 유파의 특징부터 시작을 해서 신소설에 있는 부분이나 이광수의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이어진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이 작품들에 해당되는 것 거기에 보면 이광수, 무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주로 다루는 작가로 보면 무정 그 다음에 김동인 그리고 염상섭 등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현진건부터는 앞서 이야기했는데 현진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진건은 24년 일주 강의에 보면 사실주의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염상섭의 작품들까지 이렇게 다루어지는 형태로 그렇게 제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바탕으로 15쪽, 16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전체 부분으로 보자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차례입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이렇게 제시가 되었듯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차례이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소설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설 학습 방법, 강의 계획 및 학습 방법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소설 부분, 제가 시에서도 이것을 먼저 다루었는데 소설 부분을 공부할 때 소설의 경우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소설 자체가 현실의 반영이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할 때 그 현실의 반영은 뭐냐 하면 현실의 반영이라는 것과 현실 그대로를 담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순환이대가 있죠.
학원차는 순환이대라는 작품이 있으면 순환이대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당대 우리가 현실이라고 했을 때 현실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일제강점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보면 징용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많은 피해를 겪었던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년대 1950년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실제 내용에서 보자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고 역사 속에서 있었던 아픔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현실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소설 속에 문학 속에 담길 때 그래서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인해서 만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만도의 경우 이 징용으로 인해서 만도가 징용을 겪으면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피해를 겪으면서 한쪽 팔을 다치는 그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고 또 그 아들의 경우 진수는 뭐냐면 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역시 진수의 경우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 여기서는 다리를 다쳤다. 한쪽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도 뭐냐 일제강점기 내용이 나오고 한국전쟁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일제강점기 내용 있었던 그대로인가? 한국전쟁 있었던 그대로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와서 소설 속에 새롭게 이런 내용들을 창조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 여기에서 일제강점기 내용과 만도가 겪는 일제강점기 진수가 겪는 한국전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바로 반영이라는 의미입니다. 반영. 그래서 소설에서 현실을 반영한다 하는 것은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작가가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에 대한 것을 갖고 와서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 요소가 있다면 현실 모순이나 이게 예를 들면 현실에 실제 당대 현실에서 모순이나 부조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일제징용이나 한국전쟁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부조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 그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설 속에 실제 있었던 사건 그대로가 아니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있을 법한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 현실을 담아내면서 있을 법한 사건으로 만들어서 그 현실을 제시하는 형태 이게 반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뭐냐 만도가 이걸 겪는다라고 하면 이걸 통해 우리가 현실은 뭘 파악할 수 있는가 만도가 일제징용을 갖다가 다리를 다쳤다라고 하는 걸 통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피해를 겪는 것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이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진수가 다리를 다친 것을 통해서 역시 한국전쟁과 관련되는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가 작품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뭘 파악하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이런 것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원래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런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적 맥락 혹은 이걸 시대 상황 혹은 사회문화적 맥락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소설 학습 방법에서 소설의 학습 방법에서 먼저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뭔가 소설 학습 방법에서 첫 번째는 소설과 관련지어서 소설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론에서 이 부분은 소설 이론을 어디에서 다뤘는가 라고 하면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문학 내용학 부분에서 문학 내용학 1월 2월 강의에서 보면 2주는 현대시 2주는 소설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이론이다 라고 할 때 주로 이것은 우리가 지식 차원에서
지식 부분을 감상에 적용하는 형태로 해서 문학내용학에서 다루었습니다. 문학내용학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은 소설에서 소설의 일반 이론, 일반적인 특징, 그 다음에 소설 구성요소, 소설에서 주제, 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에 문체, 서술, 시점,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앞서 문학내용학에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이러한 지식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식 부분인데 우리가 소설 작품 자체를 보더라도 이 작품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 시점이다, 소설에서 인물이다, 소설에서 구성이다 라고 할 때 먼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작품에 적용을 하고 해야 그 작품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답을 쓸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답을 쓸 때 그 뭐냐 하면 서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쓸 때 좀 더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부분이 이게 소설 이론이다 하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학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문학사 차원에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 하면 문학사와 관련지었을 때 앞에서 보았듯이 시대 상황, 시대 상황은 우리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10년 단위로 나눠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학습을 할 때는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이지만 시대 상황,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해서 대체로 이렇게 보면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그 특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10년 단위로 나누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년 단위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우리가 개화기라고 해서 우리가 개화기에서 이제 1910년대까지 이 부분이 하나의 시대, 그 다음에 1920년대 20년대 소설, 30년대 소설, 그 다음에 해방 직후의 소설, 이건 10년은 아니지만 해방 직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묶어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 90년대 부분, 우리가 90년대 부분까지는 아직 우리 시험에 그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90년대 부분의 경우에 소설 부분이 겨우 하더라도 3편, 4편 정도, 지금까지 많은 부분 중에 90년대 부분 넘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료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80년대, 90년대다 라고 했을 때 90년대 이후에 보면 과거에 나왔던 게 지금까지는 두 작품이 있는데, 90년대 이후 작품으로 신경숙의 외딴방, 이 부분이 90년대 이후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특별하고도 위대한 연인, 2014, 2015년에 이때 90년대 부분이 나왔고 나머지는 대부분 80년대 이전이라는 겁니다. 90년대 이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현대시, 현대소설의 경우, 현대시도 그렇지만 현대소설 마찬가지다, 90년대나 2000년대 작품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2020년이라면 90년대 30년 이전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게 수능시험하고 가장 다른 점입니다. 수능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수능시험은 2000년대 거의 2010년 가까운 그런 작품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은, 왜냐하면 수능시험의 경우에는 그렇게 낼 수 있는 게, 수능시험과 우리 시험의 가장 다른 점이 뭡니까? 물론 객관식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자료 제시입니다. 자료. 우리 시험도 최근에는 수능을 좀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좀 덜 해도 우리 시험에서는 기본 자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점이다 라고 하면 시점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자료가 나오면 바로 시점을 적용해서 파악하는 형태인데, 수능시험은 시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식들을 먼저 제시를 해놓고 작품과 거기에 있는 지식들을 보고서 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집니다. 수능 시험에서도 근거가 되는 지식들을 제외해버리면 그 문제도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과거에 보면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배경 지식은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것을 별로 제시를 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서술하는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냈는데 최근에는 문제가 쉬워졌다. 왜 쉬워졌는가? 바로 앞에 이야기했듯이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걸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하더라도 배경 지식을 보고 그 배경 지식을 작품에 잘 적용을 하면 답을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런 문제로 나오니까 좀 쉬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적용하는 이런 연습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품 나오는 부분은 주로 90년대 이전 작품이 나왔다. 90년대 이전 작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너무 90년대 이후 작품에 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나온 것까지를 분석하면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단위로 해서 각 시대의 특징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앞쪽에 보면 소설사 속에 우리 자료에서 보면 책의 교재 소설사 부분에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문학사 중에 1차적으로 시대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시대 상황의 특징이 10년 단위로 있으면 이런 부분이 뭐로 반영이 되는가 하면 이 시대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게 이 시대와 문학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시대와 문학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시대 상황이라는 이런 특징이 문학에 반영이 된다. 문학에서 문학사에 반영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시는 시, 소설에는 소설, 지금 오늘은 소설이니까 문학사에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학사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소설이라고 할 때 소설사에 반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이 소설, 나중에 보면 구체적인 작품에도 연관을 미칩니다. 소설사에 반영이 되고 여기 소설사와 관련되는 내용은 또 뭐냐 하면 유파의 특징이다 라고 해서 소설에서도 각 시대별로 유파의 특징, 개별 유파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과 소설의 그 시대에 따라서 개화기라고 하면 개화기 시대 특징, 문학사 특징, 소설사 특징, 그리고 그 시대에 나타나는 유파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파의 특징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 문학사와 관련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 소설 이론과 문학사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파 다음에 이 유파와 관련지어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 혹은 소설가 작가라고 했을 때 이 작가의 특징이 있다 하는 점 작가의 특징 부분이 있어서 유파, 작가, 소설가에서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작가와 관련지어 이 작가의 작품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뭐냐 작품으로 보면 작품 이 작가가 있을 때 A가 있다. 또 이 작가의 작품으로서 B가 있다. 또 작가의 작품으로서 예를 들어 중요 작품으로 작품 C가 있다. 혹은 작품으로 D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짜여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을 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강의에서는 대체로 보면 여기에서 잘라서 작가가 있다 하면 작가와 작품 A, B, C, D가 있으면 이 작품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더라도 작품, 작가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작가와 작품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놓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작가가 어떤 유파에 해당되는가 우리가 보면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늘 이와 관련이 됩니다. 어떤 유파와 관련되는가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소설사의 특징은 무언가 그리고
이 작품이 예를 들어 작품 A, B, C, D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순환이대라고 하면 이것은 항상 뭐가 관련되는가 하면 작품 A는 이걸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면서 어떤 작품이 있다.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도 강의를 하면서 대체로 6, 70, 80년대 그 부분으로 뒤로 이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1920년대, 30년대 어느 시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시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해서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은 반드시 이런 시대 상황이나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시대 현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순환이대라고 했으면 그 순환이대에 담고 있는 게 뭔가 바로 50년대 그 시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전체를 학습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소설 이론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학사 속에서 문학사라고 할 때 이런 체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 작품을 이해하고 시험에 나오면 시험 문제 풀 때는 항상 뭔가 어느 시대가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 우리 그래서 교재 부분에서 보면 문학사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소설사, 문학사가 72쪽부터 해서 현대 소설의 흐름 해서 우리가 현대 소설 흐름에서 개화기, 그 다음에 20년대, 30년대에서 일제 암흑기, 해방 직후, 50년대, 60년대, 7, 80년대, 90년대부터 그 이후까지 이렇게 해서 배열이 되어 있고 73쪽에 보면 시대다라고 할 때 시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대. 그 부분이 시대는 뭐냐? 이 시대의 흐름이 어땠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예를 들면 역사적 격동기로 갑오개혁 이후에서 을사조약, 경술국시까지 그리고 근대화와 문화개방의 소용돌이다라고 할 때 근대화 부분과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한편으로 독립된 주권국가 근대화는 뭐냐 하면 근대화라고 할 때 문명개화를 말합니다. 73쪽에 있습니다. 73쪽 부분에 보면 시대 부분에 근대화와 관련되는 것은 문명개화, 독립된 주권국가의 자주권 확보. 이건 뭡니까? 자주독립.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시대가 이러하다 보니까 문명개화와 자주독립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박한 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인의 계몽의식, 그 계몽의식이 뭘 담는가? 문명개화 아니면 자주독립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보면 이런 시대의 계몽의식을 담고 또 애국 계몽기 소설에서 문명개화와 자주독립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하는 점. 그래서 개화기 소설에서 보면 신소설이다 라고 할 때 그 신소설의 특징 기본적인 내용은 뭔가 문명개화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이 시기에 나타났던 문학에서 보면 75쪽에 계몽주의, 이상적 경향주의, 계몽주의, 이상적 경향주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이 시기에 나타났던 유파의 특징이다 하는 점. 이게 우리 이제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우리 문학의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 소설의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시대의 특징이 바로 시대가 역사 부분이 우리가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문학 내용에서도 문명개화, 그 다음에 앞서 보았듯이 문명개화와 함께 뭐가 드러납니까? 자주독립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20년대라면 20년대 시대 3.1운동의 실패로 전민족적 영향이 분출되었지만 실패로 인한 좌절감. 그래서 이 문학에서 20년대 초기에 보면 애상적, 감상적, 낭만주의가 나타난다. 슬픔, 좌절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해방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책과 민족 탄압. 일제강점기, 일제가 이제 우리 땅을, 토지를 빼앗아 갑니다. 토지 상실, 유민 발생, 궁핍한 삶의 현실. 이런 부분, 우리가 그전에도 궁핍했지만 일제가 들어와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일제가 들어와서 경제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생산성은 증가했는데, 그러나 그 생산성 증가했는 게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일본이 많이 수탈하고 착취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카프라든지 사회주의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양한 문학단체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대에는 우리 문학에서 보면 우울한 분위기가 나타난다든지 이제 문학지 동인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카프 문학이 대두되었다라고 했고, 소설 속에 보면 78쪽에 보면 소설에서 근대적 소설 문체가 확립되었다든지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이 많다.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한 유미주의가 나타났다. 단편소설 기법이 발전했다. 신경향파 카프 소설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와 소설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30년대 마찬가지, 40년대 마찬가지, 우리가 그 다음에 50년대 넘어가면 50년대 마찬가지. 그래서 50년대 들어오면 90쪽 한국전쟁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냉전체제 강화,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이게 다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50년대 앞에서 순환이대라고 할 때 50년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년대는 60년대대로, 70년대는 70년대대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60년대 부분이다. 60년대 예를 들면 60년대를 잘 알려주는 소설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60년대 소설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작품의 경우 그 서울이라고 했을 때 공간, 1964년 겨울이라고 할 때 시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목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래, 김성옥의 작품인데 김성옥의 이 작품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목 자체가 전체적인 배경으로 되어 있고 이 배경이 주제를 잘 드러냅니다. 1964년 겨울은 뭐냐? 우리가 60년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4.19가 있었지만 4.19가 있었다. 그러나 이게 좌절되었다. 좌절됨으로써 사람들이 무기력 청년이 방황하고 무기력을 느끼는 그런 시대다 하는 점. 4.19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바로 뭐냐면 이어서 4.19 실패에 이어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산업화 산업화가 이루어진다.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전통이 사라지고, 전통은 사라지고 뭐가 됩니까? 전통은 사라지고 인정이 메마른 사회,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심화된다. 개인주의가 심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특징, 이런 시대 특징이 60년대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어디냐? 이런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소가 서울이다. 서울은 이런 것이 가장 심한 곳이다. 그래서 제목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서울이다. 서울에서 보면 1964년 겨울은 이런 특징이 서울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은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60년대라고 했을 때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한 군사 정권 수립, 정치적 사건, 민중적 시민의식과 비판적 지성주의, 4.19 혁명 이후에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게 좀 좌절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개발, 산업화로 인한 외형적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문제의식이 심화되었다. 인구의 도시 집중, 농촌의 궁핍화, 인간 소외, 빈부 갈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작품은 항상 이러한 시대와 연관을 지어 생각해야 된다. 또 70년대라고 하면 70년대 시대가 있습니다. 70년대 시대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시대적인 특징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에서도 그랬죠. 이런 10년 단위로 된 이 시대 특징을 기억을 하고 이러한 시대 특징과 개별 작품은 사회문화 맥락에서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어떤 시대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냐, 이 작품이 어느 시대면, 예를 들면 문명개화, 자주독립, 이것은 개화기밖에 없습니다. 20년대 30년대는 일제 식민지로 인해서 식민정책으로 인한 극도의 궁핍, 유이민 발생, 가난한 현실, 이런 내용이 소설의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50년대는 한국전쟁, 전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전쟁이 있고 직접 전쟁을 겪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후방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궁핍하게 산다든지, 또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뭐냐면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60년대는 또 60년대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됩니다. 7, 80년대는 뭐냐, 민족문학이라고 해서 제가 시에서 설명했지요. 민중의 삶에 대한 관심,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점,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1차적으로 문학사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된 그 문학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에 설명했던 이런 내용은 우리가 교재 소설사라든지 아니면 교재 부분에서 문학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소설사, 문학사 중에 문학사 혹은 소설사 앞에서 보았던 책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대상황, 문학사, 유파 특징까지, 이 내용은 문학사 앞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있는가? 이 내용이 그 교재 부분에 있고, 이걸 축약했는 게 뭔가? 축약했는 게 제 문학사 도표라는 겁니다. 문학사 도표가 있다 할 때, 문학사 도표에 보면 문학사 도표가 이걸 축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고 기억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고, 또 이 부분은 강의로도 문학사 강의로 올려놨습니다. 문학사 강의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찾아서 보시면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가 부분으로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가 있다 할 때 염상섭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상섭과 관련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212쪽 작가의 특징이다 라고 할 때 항상 작가의 특징, 요 작가에 해당되는 부분, 각각 항목에서 작가와 작품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작가의 특징은 맨 앞부분에 보면 항상 작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가의 특징이 있어서 그 작가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작가의 특징은 바꿔 말하면 뭔가, 이 작가라고 했을 때 작품으로 A, B, C, D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 특징이 모아진 것, A, B, C, D 특징이 전체 모아져서 뭘 이루는가? 이 작가의 특징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모아져서 작가의 특징을 이룬다. 그럼 염상섭의 소설 특징이다라고 했을 때 염상섭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폐허를 창간했다. 또 첫 작품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해서 한국 소설의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사실주의 소설의 형성에 공헌했고, 일상인의 삶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와 방향을 정확히 그려냈다 하는 점. 사실주의 작가이다. 그 다음에 30년대 현실의 다양한 모습과 풍부한 인물상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한계 부분도 일부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작품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것보다 앞에 나타났던 부분인데 3대 외에 만세전이라든지 아니면 두파산이라든지 이러한 작품들이 중요한 작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함께 뒷부분에 보면 두파산, 그래서 4편 이 부분이 실려있다 하는 점. 이러한 식으로 ABCD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냐, 이건 따로 이렇게 공부가 되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에 해당되는 것, 염상섭을 공부한다면 염상섭은 주로 20년대에서 30년대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보면 이것은 기본이 되겠고, 문학사와 관련지면 10년 단위로 20년대 30년대의 이러한 특징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작가 특징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작품 특징을 공부한다 하는 점. 공부할 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 문제를 물을 때 작품 자체만으로 인물이나 구성이나 작품 자체만으로 물을 수도 있지만 항상 문제 부분이 무엇과 연관이 될 수 있는가? 유파나 혹은 문학사를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 유파나 문학사를 묻는다. 또는 작품과 관련지어서 사회문화 맥락 이걸 묻는다. 이렇게 항상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소설을 예를 들면 서울 1964년 60년대 소설은 60년대 시대를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이 바로 60년대 이런 특징을 담았구나. 7, 80년대 작품이 있습니다. 7, 80년대 작품이 있으면 7, 80년대는 또 우리가 어떤 작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7, 80년대는 또 어떤 문제를 담았구나. 예를 들어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다. 이런 작품이 있으면 80년대, 70년대, 80년대 작품인데 그 작품의 경우에 그 시대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문제와 관련되는 거. 또 남북 분단에서 통일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게 그 시대 민족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7, 80년대 시대에 보면 우리가 민족문학의 의미로서 소설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던 다양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이 7, 80년대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7, 80년대 사실주의 소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그 소설 작품들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이걸 안 하다 보면 위에 있는 내용을 따로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이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내용과 이 부분을 관련 짓는 공부를 할 때 미리 공부할 때 이 내용과 이 내용을 관련 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사회문화 맥락을 묻는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볼 때 미리 이게 60년대 다음에 60년대 시대가 이러한 특징이 있었지. 이러한 특징 중에 이 작품은 60년대 그런 특징 중에 무엇을 담았구나. 이걸 미리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죠. 제가 소설 부분에서 소설은 이런 현실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품 속에 담기 때문에 현실에 해당되는 것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소설은 현실의 반영이다. 물론 순수 소설은 이런 현실의 반영이 아닙니다. 순수 소설은 아니지만 사실주의 소설이나 모더니즘 소설은 다 이렇게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점.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 흐름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학사 문제가 나오든 사회문화 맥락을 묻는 문제가 나오든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습니까? 예, 첫 시간에 학습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학습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서 작품으로 들어오면 구체적인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뭡니까?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소설에서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가 있다라고 할 때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여기 작품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설의 주제가 있다. 인물, 사건, 배경을 포함하는 구성. 또 여기 구성은 내용 요소도 되지만 구조라고 할 때 구성이라고 할 때 형식 부분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라든지 그 다음에 문체나 서술에 해당되는 것 시점에 해당되는 것 등등 이런 부분을 공부합니다. 이런 부분을 공부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앞에 했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학 내용학에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 작품에 대해서 이런 한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이런 특징을 세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